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기아차고요. 코드번호 000270, 현재 시각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12시 1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기아차는 국내 이제 현대차와 함께 이 국내 완성차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 여파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을 보였다가 점진적으로 지금 회복을 해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결과적으로 이 종목의 긍정적인 부분은 저는 이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이 계속된 이 하락 추세에서 지난 2017년, 18년 정도에서 저점을 찍고 추세 전환을 했습니다. 이때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졌었거든요. 2017년도, 18년도에는 대체적으로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1조 원대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2019년도 때 순이익이 1조 8천억 원 정도로 2배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도 같이 좀 상승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실적이 더 나아졌으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나 이런 것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도약을 했을 텐데, 하필이면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하면서 주가도 급락이, 시장도 급락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판매량 감소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의 악화 가능성, 그 다음에 시장의 급락으로 주가가 다시 2017년 18년도 수준까지 좀 내려왔던 이런 모습들을 좀 나타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좀 회복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2분기 실적이 확실히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여파가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2019년 6월 달에는 순이익이 한 5천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한 1200억대 정도 나오다 보니까 한 70% 이상 급감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그 전에 주가의 이런 주가의 하락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선반영됐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선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하반기에는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이런 시각이 좀 더 강한 거겠죠. 왜냐면 하반기에 기아차의 이제 또 신차 출시 뭐 이런 부분들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내에서는 뭐 카니발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북미에서는 K5나 뭐 소렌토 같은 이런 신차 출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뭐 또 북미 쪽에서는 텔로라이드 뭐 이런 부분들 생산 확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다시 뭐 이런 판매량을 좀 늘려간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의 이런 기아차의 이런 상승은 결국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기대감이 일정 부분 뭐 현재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결과적으로 이 2019년도, 2017년도, 18년도에 찍었던 이런 실적의 저점이죠. 이때 당시에 9,600억 정도의 순이익, 그 다음에 뭐 2018년도에는 1조 1천억 원 정도의 순이익이었는데, 이거보다만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올해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었지만 지금 이 2017년 18년도 수준의 실적보다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저는 이때 찍었던 2017년도 18년도에 형성했던 이 3만원대 자리가 거의 기술적 흐름상 주가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실적이 얼마나 또 늘어나느냐, 실적이 얼마나 더 늘어나고 늘어나는 속도가 얼마나 또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뭐 올 하반기 내지 내년부터는 다시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올라올 거다 보고 있는데, 글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제가 다시 좀 정상화된다는 가정하에서 저렇게는 가능할 수 있어도 또 다른 변수가 생기면 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일단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이후에는 실적이 또 개선될 것이다 라고 보는 이런 시각들이 큰데요. 뭐 지금 기술적으로 저는 이제 3만원 정도면 거의 바닥이다라고 보고, 실적이 올해 이제 좀 어느 정도 회복은 되겠지만 저는 작년 수준, 그러니까 작년에 1조 8천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냈는데 올해 그거보다 더 많이 내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9년도에 찍었던 이런 고점을 돌파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박스권 흐름들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부분이고요.
보고요.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박스권이나 이런 부분들 흐름들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에 제가 요 4만원대 38,000원대 9,000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저항대를 돌파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봤는데, 결국에 여기서 이제 한번 빵 뚫어줬어요. 빵 뚫어주면서 동시에 외인들 기관들이 같이 순매수로 크게 들어오는 모습들이었고, 뭐 별다른 호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요, 시장에서 그동안에 제약하고 바이오 쪽으로 쏠렸던 수급, 이런 부분들 또는 비대면 산업으로 좀 쏠렸던 이런 수급들이 다소 그런 것들 수급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최근에 삼성전자나 이런 기아차나 이런 전방 산업주들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산업들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나 이런 것들이 돌아온 결과가 아니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는 기아차가 이런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결국에 외인들 기관들이 함께 강하게 들어왔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저항대를 강하게 좀 뚫을 수 있었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추세대가 또 연장이 되겠죠. 저점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가는 것이고, 고점은 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이런 상황들로 가지 않겠나 봅니다. 그랬을 때에는 여전히 4만원대 초반대 강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추격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 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렇게 또 봐야 되겠죠. 또 이렇게 가다가 또 내려왔을 때, 추세 하단 국면에 들어왔을 때, 그럴 때 또 저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지 않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 한 해는 뭐 실적만 더 나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밑으로는 3만원이고 위로는 한 45,000원, 이 안에서 되게 지루하게 갇혀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좋아진다고 해도 결국에는 내 단가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기업이 아무리 뭐 좋고 성장성이 좋다고 해도 내 단가가 너무 높으면 주식에서는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항상 올 한 해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엄청 더 좋아지기도 힘들다라는 가정하에서는 한 4만원대 초반, 그 다음에 아래로는 한 3만원대, 위로는 4만원대 초반 정도에서의 이런 지루한 박스권이 올 한 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매수를 잡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보유자분들이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추가 상승 시에는 물량 비중을 좀 줄여가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기아차는 또 이슈가 될 때마다요,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